제가 서울대를 갔으니까 주변에 후배들이 자소서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이 든 게 나도 써볼까. 쓱 넣었는데 1차가 붙은 거예요. 면접도 서울대에서 볼 거 아니에요. 가다가 친구들을 좀 만난 거예요. 아, 나 면접 보러 왔어 이랬는데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대요. 근데 나중에 제가 붙었다고 하니까 아, 진짜였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배신자와 이제 거기 현장에서 딱 걸린 상황인 거지. 이게 다 누구 보고 배웠겠습니까? 뭘 누가 배워? 어릴 때 뭘 보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애기냐고. 애기가 아니에요. 뭘 애기입니까? 25이에요. 군대도 갔다 왔습니다. 군대도 갔다 왔는데. 밥부터 먹죠. 네. 예.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서울대 뭐 위계질서가 좀 있어요? 위계질서요? 예. 어떤 뭐 할 때 부분에서요? 굉장히 조심스럽던데 막 갈 때도 기다려. 내가 먼저 갈 때까지. 아, 침착맨님 오랜만에 뵈니까 이 차려드린 거죠. 아, 대접해 준 거구나. 그럼요. 아, 난 또 서울대 뭐 있나. 아니 또 싸가지 없이 보일까 봐 아. 예의 바르게 한 거죠. 원래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 경계하거든. 평소에- 평소처럼 하면 싸가지 없어져서. 네, 본심대로 하면 싸가지 없단 아. 말을 많이 들으니까. 아, 그렇구나. 네. 제가 그래요. 모르는 사람들 가면은 의식해서 더 과하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또 모르실 수 있으니까 네.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침착맨님이랑 8년 전에 같이 하스스톤 많이 했었던 장조림이라고 하고요. 하스스톤 아마추어 대회도 많이 출전했었고 현재는 대학생입니다. 아, 제 하스스톤 친구였죠. 그죠? 하스스톤 같이 많이 했죠. 그 하스스톤 아마추어 대회는 자주 나갔었어요? 자주까지는 아닌데요. HCC라고 그때 팀 배틀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HCC 시즌 4인가 그때 팀원들이랑 같이 나가서 우승 한번 했었고 하스스톤 대회할 때 본인 비중이 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나갔을 땐 MVP 받았어요. 우승했을 때. 아, 활약이 커서. 네, 그죠. 그때 4대 4여가지고 각각 붙어서 2대2 상황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에이스를 결정을 해가지고 그 에이스끼리 붙어서 이긴 팀이 최종 우승이었던 거예요. 그때 예. 에이스로 제가 나가서 우승을 했죠. 그때 대회 나간 것도 웃긴 게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고등학생인 걸 밝혔을 때였어요. 원래 성인인 척을 하다가 고등학생인 걸 밝혀서 사람들이 이제 다 알게 됐는데 하스스톤을 같이 하던 사일런트 슬레이어님이 고등학생인 건 알겠다. 그러면 같이 팀을 해가지고 대회를 나가자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보필이한테. 네, 그래서 저는 그 대회를 서울에서 하는데 집은 인천이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고 또 밤에 야자하고 학원 다니고 해야 되는데 대회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하겠다 했는데 아, 우리 팀이 4명이 있고 후보 선수로 1명이 있어서 너는 후보 선수로 들어가는 거라 매번 대회를 안 나가도 된다. 아, 시간 될 때만 해라. 네, 너 나오고 싶을 때만 나오고 안 그러면 나머지 4명이 다 시간이 되니까 나머지 4명이 알아서 하고 우리가 후보 선수가 없어서 너를 영입하는 거니까 그냥 해라, 이름만 가볍게. 넣어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알겠다. 저는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너무 네. 재밌으니까. 그분들이 4명이 나가서 예선도 통과를 해서 본선을 갔어요. 아, 다 해놨어. 네, 다 해놨어요. 본선 한 경기인가 했는데 알페님이 당시 방송을 키고 다른 사람의 계정을 돌리다가 대리가 걸려서 대회에서 잘렸어요. 그래서 제가 안 나가면 그 대회가 실격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급변했어요. 상황이 급변해서 앞으로 장소림 한 7, 8경기 있었는데 다 나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인천에서 고등학교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시간이 담임 선생님 말씀 종례? 그것까지 듣고 가면은 늦어가지고 안 들어요. 종례 안 들어. 선생님 막 말하고 있는데 나가. 말하고 있는데 나가는 건 아니고 선생님 말씀하고 있는데 넌 선생도 아니야. 이러고 나가. 아무튼 그 미리 양해를 구했죠. 혹시 이런 게임 대회에 제가 참가하게 됐는데 종례 안 들어도 되겠냐. 말이 안 되는데요. 선생님이 이해를 못 해주실 것 같은데. 근데 선생님이 엄청 인자하신 분이셨어요. 아, 네, 참스승이시구나. 참스승이셔가지고 아 제가 먼저 말씀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친구들 소문이 선생님한테까지 퍼져가지고 근데 소문이 장조림 하스스톤 대회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간 데가 어떻게 소문이 퍼져? 저희가 친구한테 말을 하는 거죠. 나 종례를 들으면은 대회를 늦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 상담을 하는 거죠. 종례를 짤까? 아니면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릴까? 근데 걔가 그거를 고민 해결은 안 해주고 그냥 담임 선생님한테 꼰지른 거죠. 어떻게 보면 도와준 거네요. 도와준 거죠. 근데 다행히 선생님이 좀 착하게 봐주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대회가 있는 날이면 종례를 안 듣고 선릉을 왔다 갔다 해서 쉽지 않은데. 네, 쉽지 않은데 이제 올 때 막차 끊기면 택시 타고 오고 택시비는 주긴 했어요. 그래서 힘들게 왔다 갔다 하면서 대회 나가고 했는데 어느 날은 또 시험 날이랑 겹친 거예요. 대회 날이. 그래서 팀원들한테 말했죠. 이건 도저히 못 나가겠다. 근데 이제 팀원분들이 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 성인 형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조림아 잠깐 와봐라. 조용한 대로 부르더니 너 지금 시험이 중요해? 이러면서 시험이 중요한데. 전 시험이 중요한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안 나와도 된다는 식으로 꼬셔놓고 형도 나쁘네. 저한테 책임을 제 잘못도 아니고 알페님 잘못인데 그러네. 네. 왜 이거를 한 사람한테 결정권을 줘가지고 강요 아닌 강요를 하게 해. 그리고 심지어 서울대 지금 가셨거든요. 인천에서 수재였어요. 그러니까 그 말의 무논리를 인지하는데 말을 못했을 때 그 괴로움. 차라리 모르면은 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어쩔 수 없이 듣고만 있어야 된다는 그 서러움이 더 강하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또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나갔죠. 그러니까 시험은 오전에 있고 대회는 오후에 있었죠. 그러니까 시험을 한 3일 봐요.
봐요. 3일 보는데 오전에 시험을 보고 오후에는 쉬죠. 그러면 이제 오전에 시험 보고 엄마한테는 독서실 가서 밤샌다 그러고 대회 나가서 밤새고 대회 끝나면 또 공부해가지고 그 다음날 시험 보러 간 거예요. 친구 잘 사귀어야 돼. 그래서 1학년 1학기 성적이 제일 안 좋아. 나쁜 형들하고 사귀면 네. 그렇게 돼. 아니, 좋은 형들이에요. 좋은 형들이고 덕분에 이렇게 우승한 얘기도 하고 결국 좋은 대학교 갔으니까 좋은 건데 전교 몇 등 정도 했습니까 공부를? 졸업할 땐 1등이었는데요. 입학했을 땐 한 3, 4등. 그러니까 공부 막 반에서 한 40등 해. 근데 아 나 대회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종례를 못 들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애들이 그냥 나가든가 쟤! 그걸 왜 고민해? 미친놈 아니야? 이럴 텐데 아 어떡하지? 나 대회 나가야 되는데 종례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애들이 다 알아서 퍼날러. 그래서 선생님 급봅니다. 장조림이 지금 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아 우리 학교 전교 1등 장조림? 그래서 긴급하게 학생부장 선생님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가가지고 학생부장까지 가진 않았어요. 결제 따다다닥 맞은 다음에 이거는 임의로 특별 사례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세요 뭐 해가지고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회 나가고 했는데 계속 이겨가지고 우승까지 했고 결승 전에는 그러니까 대회 계속 올라가니까 친구들한테 자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친구들 자랑한 게 친구가 자기 엄마한테 말하고 그 엄마가 제 엄마한테 말하고 해가지고 결승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가 부모님은 알게 되신 거예요. 되셨어. 네, 몰래 나갔었는데 부모님은 저를 엄청 올바르게 키우려고 하셨는데 이렇게 엇나가니까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 좀 분위기가 싸하더라고요. 아 보통은 장하다 결승까지 갔구나 이러는데 이 자식이 다 빼먹고 네, 거짓말을 네. 하고 그죠. 탈선하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매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승은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이번 대회만 나가고 다음 건 안 나갈 거지? 안 나갈 거지? 네, 안 나갈 거지? 거기서 나간다고 할 수가 없잖아. 아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이게 아니고 안 나갈 안 거지? 나갈 거지? 당연한 얘기로. 이렇게 1등을 하면은 시드 받아서 다음 대회 무조건 본선 진출이었거든요. 안 나갈 거지? Yes or yes. 네, 고민할 여지가 없었죠. 근데 어떻게 그 다음에 시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 빼고 다른 팀들이 시드를 얻어서 나갔죠. 저만 빼고. 부모님과 약속을 지켰네요. 저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아 네, 반반. 저도 원래 대회 나갈 생각이 아니었는데 억지로 된 거였으니까. 지금 중요할 때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수능이 거의 전부잖아요. 대회 우승하긴 했는데 하면서도 이게 지금 맞나 그죠? 싶었을 것 같아. 내가 무슨 프로게임 하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중요한 시간에 내신 그거 해야 되는 시간에 맞죠. 지금 막 나가고 왔다고. 근데 그때 몇 등 했어요? 그때 한 4등. 아 공부를 안 해서 4등 했구나. 아니 했어요. 공부 열심히 했고 대회 끝나고도 밤새서 했죠. 대회가 한 12시 1시에 끝나는데 그럼 여파가 없었어요? 여파가 여파 있었죠. 있었죠. 그러니까 4등 했을 거 아니야. 공부했으면 1등 했을 거 아니야. 그랬을 수 있죠. 졸업했을 때 1등이었으니까. 완벽한 장조림의 학업 생활에 5점을 남겼네. 4등이라는 아니, 근데 전교 뭐- 4등이라는 5점. 재미있는 추억이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대학 가서도 뭐 이런 얘기 풀면 애들이 좋아하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장조림님하고 이제 만나게 된 게 아프리카 TV에서 만났었나요? 맞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제가 이제 BJ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시청자였죠. 네. 시청자였고 훈수꾼이었나? 네, 어그로꾼이었습니다. 훈수꾼으로 활동하고 있다가 신선전도 좀 하면서 친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장조림님이 개인 방송도 했어요. 아프리카 BJ였어요. 깝치고 다녔죠. 그래서 어그로를 사방팔방 다 네. 끌고 다니면서 본인이 이제 방송도 하고 그때 당시 이제 캠이 필수는 아니었어요. 네, 캠 안 썼어요. 안 썼죠? 마이크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캠 마이크가 필수는 아니었어. 있으면 좋다지. 네. 보통은 오디오 정도 들어가고 캠은 많이 안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캠까지 하면은 쟤 좀 방송 신경 쓰는데 네. 이렇게 각을 잡고 하지? 이런 소리를 듣던 때야. 그래서 오디오로만 방송을 하셨었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제 잘 지내다가 방송하면 뭐 놀러 오기도 하고 저도 이제 놀러 가기도 하면서 있었죠. 근데 자기 이제 군대 간다고 방송을 접어야 될 것 같대. 그래서 알았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별풍선을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작별이라고 이제. 그러면 수금하려고 거짓말한 것 같잖아요. 그때만 해도 2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못 보겠구나 그래서 막 보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딩이었던 거야. 중삘인데 자기가 이제 군대 가야 된다고 그만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고등학교 가가지고 이제 학업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동안 성인인 걸로 이미 구라를 다 쳐놔가지고 앞에 쌓아놓은 거를 다 어떻게 뒤집기가 힘드니까 서울대식 어떤 빌드업으로 군대 간다. 그래서 은퇴한다. 그러면서 모든 걸 접었었던 거지. 근데 이게 어떻게 발각이 됐냐? 지가 답답해서 슬금슬금 지가 답답해서 슬금슬금 나온 거야. 군대 간 사람이 왜 자꾸 보여?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사실은 저요 고삘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게 있을까요? 그죠. 뭐 거의 맞는 말입니다. 중3 때 심창맨님 아프리카 방송 하시는 거 들어와서 초콜릿 그걸로 유명해졌을 거예요. 당시에 아이템이 별풍선 쓸수 스티커가 있고 초콜릿이란 게 있었는데 그거는 돈이 안 들고 방송을 많이 보거나 아니면 무슨 어플 다운받으라는 거 다운받으면 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뭘 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아프리카도 진짜 교활한 게 주고 싶은 마음인데 돈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몸으로 일해서 뿌려. 몸으로 너 떼어라 이거죠. 별풍선 비슷한 거라도 뿌리고 싶지? 그러면 몸으로 떼워. 그러면 막 회원 가입하고 안내해줘. 네. 이거 회원
회원 가입하면 초콜릿 얼마. 네. 여기 가서 출석 체크하면 얼마. 맞아요. 그래서 계속 돌아. 애를 막 몸으로 떼워. 그래가지고 초콜릿 모은 다음에 좋아하는 BJ한테 쏘는 거야. 그러면 누구누구님 초콜릿 선물 뜨니까 아 감사합니다 하면 그것도 좋아가지고 맞아요. 회원 가입하고 다니고 맞아요. 자기 개인정보 막 다 막 사방팔방 다 뿌리고 막 그랬단 말이야. 맞아요. 다 다운받고 이상한 어플들 다운받고. 아, 요즘에도 있나 초콜릿?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막 초콜릿 룰렛도 있었어요. 한 개 넣고 돌리면 몇 개 나오는지. 아. 꽝 걸리면은 계속 그래서 그 불려서 또 BJ 네, 줄수 불려서 있어. 줄 수 있고 불리면 기분 좋아가지고 저 불렸습니다 하고 드리고. 아 불려올게요. 네. 그리고 뭐 불려올게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 날렸습니다. 아. 이럴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많이 쏘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초콜릿을 제일 많이 샀어요. 그 랭킹이 있거든요. 1등이 장조림. 그러니까 기억을 해주신 거죠. 장조림 아. 초콜릿 더 없어? 아 초콜릿 더 없으면 근데 초콜릿 노예였어요. 첫 번째 별명이 초콜릿 노예 왔다 이러면서. 초콜릿 더 없으면 아 잠깐만요. 저 이거 돌리고. 공부해야 되는데 그 가입해. 침착맨 줘야겠다. 네, 네. 아 난 또 BJ 입장에서 몰랐는데 또 시청자 그럼. 입장으로 생각해보니까 진짜 나쁜 놈이었다. 엄청 요구를 많이 하셨어요. 아. 장조림 맞네? 이러면서 초콜릿 오늘은. 아, 약간 오늘- 이런. 근데 많이 주면 넘어가는데 조금 주면 네, 이거밖에 없냐. 이게 그러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 이거 다른 BJ 주려고 너 초콜릿 나누는 거 그래서 같은데. 매출이 있는 거 아니냐. 너 자꾸 뭐 초콜릿 그대로 안 오는 거 같은데. 그러면 저는 아닙니다. 오해받기 싫어서 이제 더 열심히. 회원 가입을 빨리 가입하고. 그래서 나한테 주면 내가 있으면서 안 줬네. 네, 봐봐. 기억난다. 달라니까 나오잖아. 아 기억난다. 봐봐. 기억난다. 그렇게 해서 관계가 이루어졌었는데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하스스톤도 그 당시에 제가 랭킹이 꽤 높았으니까 그럼 몇 판 하자. 그래서 게임도 같이 많이 했었고요. 그러고 이제 사람들이 저 채팅창에 가면 알아보는 거예요. 장조림 맞다 이러면서. 아 장조 맞다. 네, 또 매니저도 달아주셔가지고 맞아. 매니저 채팅으로 볼 수 있어서. 초콜릿을 제일 많이 갖고 온 사람은 매니저를 주셨어. 네. 저를 따라올 수 없죠 아무도. 전 맨날 이것만 학교 끝나면 이것만 하니까. 근데 중학교 때도 공부를 잘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중3 때 성적이 많이 떨어져서 아 그거 하느라? 네 그거 하느라 부모님과의 갈등이 좀 있었어요. 아 그리고 막 회원 가입되었고 부모님. 네. 아 그거는 뭐 모르시겠지만. 부모님 보시면 안 되는데 나 되게 나쁜 아니 친구로. 괜찮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네. 초콜릿.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유명해지고 나도 방송하면 사람들 보려나 하고 방송 키니까 많진 않고 몇십 명씩 와요. 그 사람들이랑 놀고 하스스톤 하면서 침착맨 대기방이었죠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초콜릿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계속 한 게 저는 그냥 방송 오래 보면 주는 걸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공짜제와 털 거면 여기다 털어라. 근데 그렇게 열심히 막 회원 가입 회원 가입까지 하면서까지 할 줄은 몰랐다. 아무튼 그렇게 했었고 네. 그래서 개인 방송을 시작하게 됐고 네, 개인 방송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저에 대해 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제 뭐 몇 살이냐.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은 채팅창 보면은 많이 순하고 착하시거든요, 다들. 그때는 진짜 날것의 인방 채팅. 급식 중에 만약에 뭐 관련 이슈가 나온다? 그러면 욕이 엄청 올라요. 급식 다 꺼져라. 맞아, 급식 혐오가 있었어. 급식 혐오가 훨씬 심했어요, 지금보다. 그 트렌드가 있는데 그때는 급식 네, 혐오였어. 네. 그때 무슨 초글링 뭐 이런 말 있고. 진짜 그때는 뭐가 안 되잖아? 그럼 다 급식 때문이야. 맞아요. 그래서 그 게임이나 온라인상에 있는 급식들을 엄청 싫어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급식이라고 밝히기가 좀 애매해서 얼버무렸죠. 이거 말하는 순간 나 큰일 난다. 그리고 사람들도 저를 그냥 성인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알아서. 예, 알아서 그냥 당연히 성인이겠거든요. 저렇게 시간이 많을 수가 없어. 예. 방송에 항상 안에 있고 그러니까 맞아요. 학교를 다니면서 본다는 생각을 못해. 근데 막 중간중간에 개그 기념일도 있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낮에도 보이고 아침에도 보이고 하니까 그 몇몇 사례를 들어가지고 당연히 예, 성인일 그죠.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도 처음엔 얼버무리다가 중간부터는 그냥 성인인 척해도 뭐 문제 되나? 어차피 공개될 것도 아닌데 이런 식의 좀 아 그게 중3 때부터가 아니고 중 몇 때부터? 중3이에요. 아 중3 때부터 그랬죠. 예, 얄팍한 생각이었고 지금 생각하면은 잘못된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20살이라고 했나요? 나이는 안 밝히고 그냥 대학생이라고 했어요. 학원 가야 되는데 알바 가야 된다 이러면서 방송 끄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성인이라고 말하고 다녔는데 그때가 갓보기님이랑 침착맨님이 샤이니를 만들려고 하실 때였어요. 맞아요. 예. 예. 대회 한번 우리도 나가보자. 처음에는 아저씨 팀이 아니라 그냥 모으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맞아요. 갓보기님이 거의 초반부에 저를 팀에 섭외하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친하니까. 그래가지고 팀에 들어와라. 근데 팀에 들어오면 오프라인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럼 중딩이 들키잖아요. 그러니까 저 못 나간다. 대회 관심 알바해야 없다. 된다. 알바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계속 꼬시는 거죠.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아 집요하게. 예. 한번 물면 안 가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또 성적 떨어지고 게임 맨날 해서 부모님이랑 갈등이 있어서 부모님이 밤에 고요히 랜선 뽑고 그랬거든요. 게임하지 말라고. 너무
많이 했구나. 네, 너무 많이 했어요. 솔직히 제가 학교 다녀와서 그냥 방에만 처박혀 있으니까 원래 안 그러던 애가 대화도 안 하고. 원래는 공부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그런 애가 얘기도 안 하고 뭐 밥 먹으러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오고 안 먹어 나 먹었어. 지금 이거 해야 돼 이러면서 해야 돼. 근데 그때 방송도 하고 방송 시청도 하고 시청은 끊을 수 있잖아요. 못 끊어요. 저 갔다 온 사이에 재밌는 장면이 나오면 그땐 유튜브도 없었기 때문에 그럼 부모님한테 화가 나. 네, 아니 왜 밥을 먹으라 하는 거야? 나 밥 안 먹어도 살 수 있는데? 나 배도 안 고픈데. 네, 나 지금 이게 더 중요한데 여기 안에 내 인생이 있는데? 내 인생이 있고 내 친구들이 있고. 네. 네, 이거 방송 안 보면 다음날 나만 혼자 밈 적응 못해서 사람들 뭔 말 하는 거지? 유행어가 이게 뭐지? 이러니까 화가 많이 났죠. 모니터는 2개였어요? 하나였어요. 그러면 방송 보다가 내린 다음에 초콜릿 가입하고 다시 올려서 보다가 그죠. 계속 왔다 갔다. 네, 컴퓨터 하나로 혹사를 많이 시켰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부모님이랑 그때 약속을 했던 게 고등학교 되면은 게임 접어라. 내년 3월에 입학하는 순간 게임을 접어라. 저도 동의를 했어요. 부모님도 굉장히 온건하게. 네, 그럼요. 네, 그죠. 그랬는데 대회를 몰래 나갔으니까 그렇게 분위기가 쌓였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접어야 되는데 네. 접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군대 간다고. 그죠. 제가 혼자 생각했던 건 아니고 방송을 키고 그때 얘기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방송을 키고 왜 내년 3월부터 하스를 못하냐, 방송을 못하냐. 아 본인은 그냥 딱 단도직입적으로 3월부터는 이제 못해요. 못해요. 이렇게 말을 드렸죠. 근데 사람들이 혹시 군대 가냐? 혹시 군대 가냐? 이걸 보고 제가 군대를 가야겠다. 지금 저는 그 온라인 속에 성인 장조림에 이미 몰입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가면 되겠네. 어차피 그럼 저는 접고 어차피 여기 트위치나 아프리카에 다시 접속하지 않을 거니까 이런 다짐으로. 그래서 군대를 간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가지고 신창민님도 듣게 되시고 나한테도 막 계속 초콜릿 쏘던 장조림 군대 간다고 막 채팅이 올라요. 군대 간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장조림 군대 간다고? 그래가지고 다 몰려갔어. 네. 그때도 막 비둘기 전서구들이 있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BJ도 다 왔었어. 맞아요. 그때 BJ님들 많이 친한 분들도 계셨고 했는데 큰 거짓말을 했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으니까 거짓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 막 별풍선 쏘고 막 그랬단 말이야. 맞아요. 이제 마지막 방송 막 이러면서 켰어요. 그때 저 혼자 이제 가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들켰는지. 그러다가 저는 고등학교에 가면 사람이 당연하게 게임을 안 하게 되는 줄 알았어요. 하스스톤이 제가 거의 처음 시작한 게임이었는데 게임을 끊겠다 생각을 하면 끊을 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중학생 입장에서는 고등학생 딱 하면 3년은 맞아요. 죽었다 공부만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고1 때는 별 생각 없잖아요. 맞아요. 고2 때부터 슬슬 해볼까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하는 거고. 시간도 많고 이러니까 하스스톤을 좀 하고 싶은데 부캐로 하기에는 카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캐로 돌려야 되는데 몰래 돌린 거죠. 자꾸 접속했다고 뜨고. 네, 접속했다고 뜨고. 랭크에서 막 만나요 친한 사람들. 스틸로님 이런 분이. 스틸로님 군대 갔다며? 야, 너 군대 갔다며? 그러면 거짓말을 또 생각해야 되는 거죠. 무슨 거짓말을 하지 이번에? 어떻게 넘어가지? 친구인데요. 장소림 친구인데요. 이랬던 것 같아요. 장소림 친구인데 아이디 알려주고 가서 저 카드가 없어서 장소림 계정으로 대신 돌립니다. 계속 거짓말을 덮으려고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뭐 이상한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근데 또 이상했던 건 제가 게임을 고1 때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설 막 10등 막 이렇게 찍는 거예요. 아시아 서버에서 친구라는 놈이 계속 박제가 돼. 끝나고 월말 랭킹 보는데 6등 장수림 뭐 이렇게 써있어. 이거 군대 갔다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와일도 걸고 계속 보이고 그래서 결국은 개인 방송을 키고 해명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나도 답답하고 그냥 맘 편하게 게임 해야겠다. 방송은 할 시간이 딱히 없었지만 게임은 할 시간이 꽤 있었어가지고. 근데 그걸 말하려면 방송을 켜야 되니까. 네, 그죠. 시청자분들한테 사과드리고 사실 제가 너무 어렵고 거짓말이었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과 방송을 드렸고 그 이후로 침착맨님께도 거짓말이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그 이후에 몇 번 교류가 있었죠. 그렇게 된 거였어. 게임을 못 끊어서. 하스스톤이 그만큼 중독성이 엄청난 맞아요. 게임이었다는 거야. 고3 때까지 못 끊었어요. 갓게임이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초반은 밸런스가 또 잘 맞아 떨어지면서. 맞아요.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롤체 많이 합니다. 롤체. 그때 롤체 온라인 강사 맞아요. 선생님으로 네, 해주셨죠. 네. 그때 지금 돌이켜보면 어땠어요? 엄청 어떤가요? 답답했어요? 아니요,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채팅창 분들이 너무 심하게 말씀하셔서 괜찮으신가 싶었긴 했죠. 근데 아프리카 중3 때부터 했던 사람이면 채팅창 반응이 막 그렇게까지 막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그건 맞죠. 뭐 그건 맞아.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저희가 아시스턴 오프라인 대회도 했었죠. 네, 그죠. 그때 샤이니 나가신다고 했을 때 선수가 부족하다고 저를 같이 나가게 해주셔서 그때 이제 고등학교 아까 말씀드렸던 대회 우승한 다음에 부모님께 대회 앞으로 안 나가겠다 선언한 뒤였죠. 근데 맞아요. 이제 대회를 나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순서가 그 대회 우승이 먼저예요? 네, 순서가 고등학생인 걸 밝히자마자 바로 우승을 했어요. 그때 밝히자마자 팀 섭외가 와서 우승을 하고 그러고 접고 그 1년 뒤였나? 고2 때였나? 나가자고 하셨는데 침착맨님 그리고 뭐 친한 분들 철만수심님, 갑보기님, 박태민님 이렇게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네. 네. 너무 다 유명하신 분들이고 다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고 하니까 이거를 포기하는 건 좀 너무 손해다. 그래서 나가야겠다 초콜릿도 안 모아도 되고. 네, 초콜릿 안 모아도 같이 놀아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나가기로 했는데 그때 학교에 좀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경기장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때 뭐 하다가 다 날짜가 안 맞았어 우리가. 네. 그래서 장조림 너라도 해야 돼. 그때도 압박 들어갔을 텐데. 네. 야 너 아니면 우리 팀 다. 그때 아마 방송을 했을 것 같아요. 방송을 침착맨님 하스 가회 방송이었나? 철면수님이랑 갑보기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다 갑자기 너가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야 진짜 나쁜 놈들이야 진짜. 계속 비슷한 형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이 DNA가 있나봐. 나쁜 사람들 만나는 DNA가. 그래가지고 아무튼 해서 학교에 허락을 받아야 됐었어요. 하루 겨우 받았다고 막 해가지고 야 어떻게 됐대 장조림 받았대. 그러니까 받았대요. 그래서 막 그리고 그날 이겼어. 떨어졌어요. 어? 왜 난 이긴 걸로 생각했지? 이틀 했는데 첫날에는 침착맨님이 나가시고 둘째 날엔 제가 나갔는데 첫째 날에는 이기셨던 것 같고 둘째 날에 저랑 철면수심님 갑보기님 이렇게 나갔는데 최종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끝나고 설렁탕 사주셔서 설렁탕 먹어요. 그래서 그때 학교에 허락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1학년 때 이미 허락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니 부모님한테까지 갈 수 있잖아. 부모님한테는 거짓말했죠. 선생님이 네. 교차 검증을 안 했어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선생님은 그냥 네, 딱 네. 장조림만 허락하고 그냥 부모님하고는 교차 검증을 안 했어. 그리고 제가 선생님과 부모님과 교류를 못하게 부모님께 말씀 많이 드려놨어요.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선생님한테 너무 많이 연락하거나 연락받거나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서울대에 또 빌드업을. 네,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그리고 그런 사태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 이후로 샤이니 때 해가지고 뭐 대회도 나갔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뭐가 있었어요? 대회요? 대회나 뭐 하스스톤 행사나 부모님한테 안 한다고 말했는데 막 했다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스스톤 랭크를 꾸준히 올렸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하스스톤 랭크 몇 등이면 몇 점 그래가지고 점수 모아서 국가대표 선발전 나갈 수 있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나갔죠. 점수를 제가 좀 모아가지고. 근데 그것도 대회인데 왜 대회 그 이후로는 없었다고 그래요? 그거는 온라인 대회. 온라인 대회는 대회 아니에요? 대회 나갔습니다. 그 이후로도 꾸준히 대회를 예, 나갔구나. 그때가 언제? 고2 때였던 것 같고 고3 때는 진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고3 때는 진짜 딴 것도 안 보고? 네, 고3 때는 진짜 급하니까 하스스톤 생각도 잘 안 나고. 근데 아까까지는 고3 때까지는 하스스톤을 했다고. 그죠, 하긴 하죠. 뭐야? 했는데 생각이 안 났다며.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하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허언증이. 입만 열면 그냥. 입만 열면.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뭐 그 중간 어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짬날 때만 했지 예. 본격적으로 내 시간 막 한 뭐. 시간 동안 막 한다거나 그렇진 않았다. 그냥 랭크로 전설 100등 안에 들기 이런 건 안 하고 그냥 전설만 달고. 전설만 달고. 전설 정도는 가볍게 달아줄 수 있어요. 전설이 사실상 승률이 50%만 돼도 달 수 있었어요. 네, 맞아요. 왜냐면은 떨어지는 거 그 뭐 해가지고 이득 보는 게 있어가지고 네. 50%만 돼도 전설돼. 판수로 할 수 있었어요. 맞아요. 요즘은 모르겠고. 올라갈 땐 2개씩 올라가고 떨어질 땐 1개씩 떨어지니까 그냥 50%만 돼도 계속 올라가요. 근데 잘하는 사람들은 시작하자마자 촥 달지. 판수가 필요 없으니까. 전설 첫날에 저도 한 번 단 적이 있어요. 1일에 오늘 전설을 달아봐야겠다. 그래서 1일에 달고 인벤에 덱 올리고. 그때 이제 보드게임의 규제 스틸로님이 그런 거 잘했어요. 대형 잡채 시절에 그걸로 엄청 유명했어. 시즌 초에 그냥 전설 찍기. 그리고 전설 1등 찍기. 네. 그러고 대회 나가면 광탈하기. 그래서 새가슴이냐 새가슴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때. 왜냐면은 보통 랭커들 네. 페이커 선수도 네. 롤 랭크에서 1등을 하다가 하신 거잖아요. 네. 보통 잘해.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 대회만 나가면 그러니까 못하진 않았어. 맞아요. 못하진 않았는데 기대만큼 하지 않았어. 맞아요. 랭크도 잘하고 대회도 잘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막 서렌더님이나 크란시님이나 그런 분들은 둘 다 잘했는데 대형 잡채님은 좀 징크스가 있었죠. 그 랭크에서는 스틸로 미만 잡이었어요. 왜냐면 맨날 1등 찍었어. 네. 이번 달 누가 1등이지 그러면 스틸로. 그리고 롤체도 엄청 잘하시잖아요. 롤체도 지금 많이 잘하시죠. 종수도 대회 잘한다고 해주세요. 철면수심님 그 헝그리에 우승하셨잖아요. 언제죠? 그게 5년인가 4년인가? 그 이후로 있나요? 전장도 우승하시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도리토스. 근데 그거 같이 해가지고 전장. 트라이애슬론. 그러니까 팀전에 강해요. 맞아요. 헝그리앱은 혼자 하긴 했는데. 맞아요. 그걸로 데뷔하신 거 아니에요? 헝그리앱으로요? 그 이름이 알려지신 게 맞아요. 그죠? 그때는 뭐 족보에도 없는 애였죠. 소위 뭐 시쳇말로 하스스톤계에서 철면 뭐? 뭔지도 몰랐어 사실. 이름을 뭐 이렇게 무슨 뭐 한자 선생님인가? 사자성어를 왜 게임에서도 뭘 가르치려고 하지?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나랑 동갑이라는 거예요. 아 맞죠. 그래서 걔가 이제 BJ로 데뷔했어요. 철면수 아 그랬나요? 취미로 이제 우승자 출신 하스스톤 방송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알게 되고 갑보기가 어셈블을 한 거야 사실은. 저쪽에 철면수심이라고 나랑 동갑이 있는데 그 사람 잘하니까 팀에 같이 해서 하자. 나 어차피 실력캐는 아니고 예능캐였기 때문에 그래 그럼 실력 많은 사람 필요하니까 해서 그렇게 해서 갑보기가 붙여준 거야. 그렇게 해서 팀으로 만나서 종수를 그때 한 거야. 그전에는 그냥 무슨 대회 우승자 출신의 BJ 정도로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 헝그리브 아니었으면 이제 족보도 없는 말박다기 뭐 아니 누구나 그런 시절은 있으니까. 그죠. 다들 누가 뭐 태어날 때부터 뭐 유명이냐? 뭐 일론 머스크 아들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뭐 이름 막 독특해가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가지고 알게 됐고 종수를 계속 겪어보면서 느낀 게 너무 좋으시죠. 사람이. 그리고 이제 굉장히 훈화 말씀도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나는 그 종수랑 이렇게까지 인연이 될 줄은 몰랐어요. 한 거의 그러니까. 10년 가까이.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 방송 재능이 있으세요. 종수 씨가 방송 재능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되게 살살 이렇게 푸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종수 씨는 지금도 뭐 트위치하고 그러면은 얘기 나온 김에 인터넷 방송 생각 있어요? 안 하죠. 저는 해야 될 일이 있고 지금 방송 쪽으로는 근데 딱히- 10관종이잖아요. 그러니까 10관종인데 어떻게 그거를 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다가 이렇게 이런 데 한번 나와서 관종끼를 표출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제 방송에서도 채팅창에 네. 채팅 치시면 간혹가다 보여요. 자주 오시는 분들이 이제 네. 제가 이제 눈에 있거든요. 네. 장조림님도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보이는데 그 방송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많이 없어요. 있긴 있을 것 같은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또 잘하시는 분들 지금 너무 많고 제가 특색 있는 것도 없고 하니까 방송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족이 되고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침착맨 초대석 나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럽고 자꾸 또 거짓말 치네 막 이렇게 저런 것만 보이죠. 원래 네, 채팅은 저런 것만 보여. 그라줄 더 드실 거예요? 네, 저 다 다 먹었어요. 먹었어요? 예, 배가 많이 안 고파서. 아 이것도 어디서 구하셨대? 이거는 서울대 기념품점에서 구매했습니다. 아니 서울대 이거 그러면 서울대 사람이 아니어도 살 수 있는 거네요? 그건 그렇긴 하죠. 아! 서울대생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을 네, 얼마 할인 정도? 3%. 진짜 서울대 징하다. 네. 학교에 돈도 많을 텐데 3%? 그냥 해주지 말라 그래. 이거 사고 계산할 때 혹시 서울대생인가? 맞아요, 물어봐요. 네. 아니에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나 같으면. 막 800원 할인되고 이러니까 굳이 막. 아우 치사해 정말.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막 퍼주잖아. 그죠. 10% 20% 퍼주면 그 공부 잘한다고 할 수 없어. 자기 이익을 챙겨야지. 요거가 있습니다 안에. 네. 이거 뭘까요? 서울대. 요거는 침착맨님이 또 한 아이의 아버지시니까 예. 주변에 어린 아이들 있으면은 서울대 관련 상품들 주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학부모들이 더 좋아하죠. 네, 학부모들이 엄청 좋아해요. 근데 고등학생들한테 주면 안 돼요. 고등학생 때는 이미 대학교 어떤 라인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약올리는 거 어차피 서울대 못 가는데 서울대 이거 주면 너 서울대라고 자랑하냐? 이런 식인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초반 이런 데는 서울대 주면 우리의 이제 서울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중학생 때만 해도 다 서울대 갈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하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걸 하면 학부모들이 좋아요, 애기가 좋아요? 누가 더 좋아요? 학부모들이 좋아하죠. 애기들은 저 앞에서는 좋아하는 티 안 내는데 아마 학교 가서 자랑하고 그러지 않을까. 그래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뭔지. 엄청 많이- 세트가 서울대 세트. 세트로 상품이 여러 개가 있는데 모두 서울대 로고가 박혀 있는. 서울대 세트가 네. 서울대 서울대 파일. 밤에 서울대 전경이 그려져 있는. 서울대 가지 네. 않더라도 네. 서울대 대문을 볼 수 있어요. 네. 샤 대문을. 마치 서울대생인 것처럼 쓸 수 있는. 서울대 안 가도 볼 수 있어. 좀 약간 플래그인데. 그런가요? 서울대 안 가도 볼 수 있으면 안 갈래. 약간 이런 아니죠. 플래그가 있는데. 가면 더 많이 볼 수 있고 자주 볼 수 있고. 서울대 파일. 나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서울대 서울대 필통. 서울대 필통 쓰세요? 좀 민망하네요. 저는 안 쓰죠. 그 타블렛으로 하세요? 네, 전 타블렛으로. 요거는 근데 중학생은 쓰니까. 네, 씁니다. 서울대 필통. 서울대 형광펜. 놀랍게도 뒤에는 네오라이트 형광펜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만 꺼내가지고 서울대 각인을. 원래 있는 제품에 로고를 박아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그럼 원래는 네오라이트 형광펜인데 서울대 형광펜이 됐어요. 그리고 서울대 샤프. 서울대 샤프. 필요하죠, 서울대 샤프. 그냥 자바 제도 0.5mm인데 서울대를 여기 붙였다는 거. 이렇게 보니 자반데. 부담스럽긴 하네요. 같아요. 마킹도 서울대 요 컴퓨터 사인펜으로 하면은 찍어도 왠지 좀 더 높은 확률을 네.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서울대 수정 테이프. 수정 테이프. 요걸로 지우개도 하고. 서울대 지우개. 지우개. 요건 조금 돈 아낀 것 같은데. 그래서 로고도 안 새겼네요. 아니 보통 이런 만년필 넣지 않아요? 그죠? 이거 서울대 볼펜. 여러 이게 색깔이 볼펜이에요. 있는 볼펜. 또 이게 어릴 서울대 때는 만년필 쓸 일이 잘 없으니까. 딱 어린 애들 그죠. 딱 타겟해가지고 한 거구나. 맞습니다. 초중등 세트인 것 같아요. 서울대 계획표. 계획표. 계획공책. 중요하죠. 서울대 규장각 뭐예요? 노트인가? 네, 노트인 것 같아요. 서울대 안에 규장각이 있거든요. 예. 그 고전 문헌들 보관하는. 자주 가요? 갈 일 없죠. 보통 언제 가요 여기? 규장각은 이제 어린 친구들 투어 시킬 때. 아. 자, 여기 서울대에는 이렇게 오래된 자료들을 보관하는 규장각도 있단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때 들어가고. 굳이 뭐 여행지로 비교하면은 현지인들은 안 가는. 그죠? 명동 같은 느낌. 그러니까 황리단길. 네, 경주 황리단길. 현지인들은 잘 안 가. 네. 근데 관광객들은 자주 가. 엄청 가요. 그리고 노트. 네, 스프링 노트. 스프링 노트. 이거 알찬 구성인데요? 알차입니다. 이거 얼마입니까? 2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나쁘지 않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울대학교 기념품점에서. 감사합니다. 600원 아끼셨나요? 네, 저는 3%? 아꼈죠. 3%. 징하다 진짜. 서울대랑 붙으니까 네. 3% 하실래요? 예 해주세요. 학생증 굳이 꺼내가지고 보통 귀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안 하는데 굳이 해서 600원 또 해먹네. 받아야죠. 긁혔을 때 플라스틱 그 손실난 거가 더 그거 할 것 같은데. 다음 요것도 있어요. 그거는 여기 선물을 또- 침착맨님이랑
직원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드시라고 샤로스길에서 샤로스길이라는 게 있어요? 네, 샤로스길이라고 무슨 리단길, 무슨 로스길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 서울대 입구역 앞에 있는 어떤 술집, 식당, 상가 골목을 샤로스길이라고 합니다. 아, 거기 현지인들 많이 가요? 거기서 서울대인들도 많이 먹죠. 그 거기 유명한 카페에서 쿠키를 사왔는데 오늘 졸업식이더라고요, 서울대가. 아, 그래서 그래요? 이거 선물 사준다고 줄이 좀 있어서 줄 서서 샀습니다. 아, 그 간날이 장날이라고. 줄을 좀 네. 오래 쓰셨겠네요. 올해까지는 아니고 한 몇십 분 섰습니다. 아, 어우, 오래 쓰셨네. 네, 10분, 20분. 오, 가와이. 비싸 보이는데 이거? 이게 더 네. 비싸죠, 이거보다. 네. 서울대 세트보다 이 쿠키가 더 비싸. 쿠키가 요즘 비싸서 근데 또 주기적으로 먹어줘야 됩니다. 약과도 이렇게 있네요. 맛있는 거. 아, 또 단 거 좋아하세요? 단 거 좋아합니다. 하나 집으시죠. 저 이거 아, 바깥 이거, 초코. 이거. 약과 궁금하다. 약과. 약과 쿠키 드셔보셨어요? 안 먹어봤어요. 완전 유행이에요, 약과. 아, 이게 네, 약과 쿠키가. 이걸 바꾸실래요? 저도 약과 먹을까요? 약과 드세요. 아, 두 개 있구나. 네. 안타깝게도 직원분들은 약과를 먹으실 네. 수 없게 됐습니다. 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약과 특유의 그 생강? 네, 약간 계피. 계피 향. 계피 향이 세다. 쿠키도 약간 약과 향으로 한 것 같고요. 진짜 비싸겠다. 이거 하나에 한 4,000원 하겠는데. 네, 그런 거 그죠? 같아요. 이게 요즘에 이래. 그럼 저거 아까 8개 썼으니까 48에 32. 여기 오는 데만 한 6만 원, 7만 원 쓴 거야. 이거가 서울대 제일- 할인데요? 그건 안 되죠. 일반 매장이니까. 이게 제일 비싼 거고 딴 것들은 좀 싼 거. 아, 쿠키마다 또 가격이 달라요? 네, 약과가 제일 비싸요. 요즘 약과가 인기가 많아서. 그걸 내가 또 직원들 안 주고 내가 또 빼먹었네. 그죠. 근데 서울대를 가셨잖아요. 그때 우리끼리 놀랐어. 장조림 서울대 네. 갔대. 막 또 그 안에서 돌았어요. 근데 서울대 갔는데 또 가셨다고. 그게 뭔지 근데 뭐만 하면 구라라고 올라오네요, 채팅창이. 엇보여요. 본인이 구라로 쌓아온 점철된 인생이라서 네. 어쩔 수가 없어. 감내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여줄 수밖에 그죠. 없어요. 예. 앞으로 진실되게 살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예. 무슨 얘기냐면 제가 99년생이고 18학번입니다. 그게 현역 나이고 그래서 문과인데 고등학교 때 경제학과를 지망을 했어요. 근데 경제학과가 좀 문과 중에서 높은 편이라 그랬는데 전교 1등이었지만 내신 성적이 약간 모자랐어요. 하스스톤 대회. 예, 맞아. 1학년 때 그 대회만 안 나갔으면 야, 이게 스노우볼링 이렇게 굴러가네. 그러니까. 하스스톤 롤체 해봐서 알잖아요. 스노우볼링 얼마나 심각한 건지. 맞습니다. 아, 다 망쳐놨네 그 형들이. 좋은 형들입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약간 모자라서 연고대는 경제학과를 쓰는데 서울대 과를 어디 쓰느냐가 고민이었어요. 근데 경제학과를 왜 가고 싶었어요? 굳이. 일단 재미있고 속어법으로 해보니까 그죠? 예. 좋아. 속어법으로 이건 가기 싫고 이건 가기 싫고 하다 보니까 경제가 좋았고 그나마 좋은 게. 네, 그랬고 뭐 경제가 취업이나 이런 쪽으로도 유망하니까 어떤 먹고 사는 걱정이 아, 없다고. 그래요? 네. 나는 진짜 너무 몰라. 그래요? 경제학과나 아. 경영학과가 취업에 좋아요? 네, 경영은 취업에 제일 좋고요. 아. 경제는 경영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좀 인정을 받는 과 중 하나여가지고. 차이점은 뭐예요? 경영하고 경제랑? 경영은 회사를 잘 운영하는 거, 기업을 잘 운영하고 이런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실제 기업에서 채용을 많이 하죠. 기업에 도움이 많이 완전 되니까. 실질적인 네, 학문이네. 뭐 마케팅, 재무, 회계 이런 걸 배우니까. 경제는 그런 실무적인 건 전혀 아니고요.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보이지 않는 손. 애덤 스미스. 네, 애덤 스미스. 아, 제가 잘 아는 형님이죠. 영국 형님이잖아요. 네, 손 안 보이시는 형님인데 이게 수요 공급이 만났을 때 가격이 어디서 형성이 된다. 그런 걸 수학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왜 이걸 1,000원에 사 먹지? 이걸 왜 4,000원에 사 먹지? 논리적으로 네, 분석을. 논리적으로. 그러면 그걸 분석하면 사람들은 4,000원보다 이거의 효용이 더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4,000원을 내고 이거를 사 먹는 거죠. 그래서 적정 가격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사람들의 생각을 식으로 하고 뭐 이런 걸 식으로 하고 해가지고 막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우리 생활에 막 관련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국가에서 정책을 정할 때 이자율을 올린다 내린다, 물가를 올린다 내린다 이런 거를 할 때 중요하죠. 그러니까 경제는 관리하고 뭐 할 때 필요한 거고 네. 경영은 전반적인 운영을 할 때 필요한 뭐 거고. 그렇다고 할 수 그런 있죠. 건가? 경영은 회사, 기업은 크게 보면 나라의 경제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근데 기업에서도 경제학과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막 이렇게 계산하고 가격 막 그 데이터. 그죠. 그래서 요즘에 기업에서 경제학과를 좀 채용하는 편이긴 해요. IT 기업, 분석해서. 우버 이런 기업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는 택시 가격이 공급에 따라서 막 바뀌어요. 비 와서 택시 운영을 안 한다 그러면은 택시 가격이 확 오르고 택시가 많다? 그럼 가격이 확 내려요. 자기들끼리. 그거를 이제 경제학과생들을 뽑아서 계산하게 시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경제학과를 가고 싶었다. 경제를 가고 싶었는데 성적이 약간 모자랐다. 도전을 해볼 수는 있지만 한 대학교에선 한 과밖에 못 넣기 때문에 서울대는 가고 싶으니까. 서울대는 가고 싶으니까 거기서 고민이 오는 거죠. 고3 막바지에. 서울대 낮은 과를 지원해서 안전하게 갈 것인가? 아니면 높은 과를 지원해보고 떨어지면 수긍하고 뭐 연대나 아니면 재수를 할 것인가? 근데 연대 만족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1년을 더 해야 되니까 네. 고민이 컸을 것 같아요. 고민을 엄청 많이 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린 것이 내리자. 줄 건 줘. 줄 건 줘.
오케이 서울대 오케이 과는 상관없다. 서울대 가서 뭐 전과를 하든 복수 전공을 하든 할 수도 있거든요. 전공을 바꾸는 과정이. 그러니까 일단 서울대는 고3들한테 엄청난 로망이거든요. 그지. 네. 이 이름이 주는 임팩트가 네, 있잖아. 이름이 주는 임팩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를 너무 가고 싶었던 욕망이 고3 때 강했고 그래서 인문대를 썼어요. 서울대가 인생의 전부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엔 서울대를 너무 가고 싶은 근데 거예요. 하스스톤 왜 했어요? 고3 때까지. 게임을 너무 하고 싶어서. 그럼 전부가 아니네. 또 거짓말했네. 전부 아니었는데 게임을 어떻게 해? 말을 조심을 해야겠네요. 본의 아니게 또 어다르고 안 거짓말을 하니까. 하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진행자 입장이라서 예. 팩트 체크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음. 그래서 하향 지원을 조금 했다. 안전빵 소위 말해서. 네, 소위 말해서 조금 낫다고 할 수 있는 서울대 인문대를 지원을 했고 그래서 덜컥 붙어버렸죠. 그래서 서울대 어디로 갔어요? 그럼 과를? 인문 계열인데 그건 뭐냐면 인문대는 뭐 역사, 언어, 철학 이런 데를 배우는 데예요. 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취업하고는 좀 거리가 네, 있는. 취업이랑은 거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도 공부 잘하는 분들이 많이 가죠. 그런데 이제 거기를 계열생으로 들어가면은 과를 안 선택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아. 그러고 원하는 수업 듣다가 한 2, 3학년 때 과를 선택할 수 있는. 학부로 들어가서 고르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인문 계열생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고대 연대 이렇게 했어요. 연대 고대는 경제학과 써서 붙었어요. 근데 연대고대 경제학과랑 서울대 인문 계열이랑 네. 골라야 되잖아요. 그때 서울대를 간 거고. 그때 서울대 간 거죠. 그러면 연대고대 중에 어디가 더 경제학과가 더 높아요? 크게 차이나진 않는 것 같아요. 크게 차이나진 않는데 서울대가 봤을 때는 그냥 개찐개찐이야.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로 크게 차이 안 나지 않아요? 요즘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근데 제가 듣기론 뭐 연경 고법 이런 말이 유명하지 않나요? 연대는 경제, 고대는 법대 이런 말이 있어서 그래서 연경 말 조심해야 되나? 저는 몰라요. 저는 그 근처도 가본 적이 없어서. 아무튼 거기서 그 고민을 했을 텐데 그래도 학교 그 간판으로 그래도 우리나라가 인정한 국립대학교로 가자. 네, 그리고 뭐 경제학과에 그렇게 큰 애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가장 가고 싶은 과였던 것 뿐이어서 서울대가 훨씬 가고 싶었죠, 경제학과보다. 그래서 서울대 인문대를 진학을 해서 뭐 잘 지냈죠.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서울대 합격한 기쁨을 만끽했겠네요. 네, 1학년 만끽했죠. 때는. 난 서울대다. 그것도 인문대 사람들이 재밌게 놀아요. 그 반이 조그맣거든요. 한 20명 되나? 아, 인문 계열생인데 계열생으로 들어가면 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시스템을 붙여주냐면 특정 과에다가 계열생 몇 명을 붙여줘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반으로 생활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 안 그러면 과 생활을 못 하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어떤 과랑 붙을까 해가지고 문자를 받았는데 누구누구누구. 종교학과 종교. 예. 종교학과랑 같은 반이 됐는데 평소에 관심 있었어요, 종교? 저는 서울대에 종교학과에 대해서 잘 몰랐죠.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 있는지는 알았죠. 예, 맞아. 이동진 평론가님도 종교학과 출신이시고. 아, 그래요? 예. 아, 그럼 후배 됐네요. 아, 될 뻔했네요. 예, 종교학과로 갔다는. 네, 종교학과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저는 좀 걱정했죠. 처음에는. 서울대 안두인과. 저는 처음에는 신학과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좀 서양 종교를 믿고 그렇게 독실하고 그런 친구들이 모이는 데인 줄 알았는데 또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종교학이라는 학문이 철학이랑도 비슷하고 여러 종교에 대해서 배우고 분석하고 종교를 현상적으로 좀 보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고 분석하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고 아. 이슬람 종교는 어떤 역사가 있고. 왜 지금 이게 먹히고 어떤 영향을 주고 뭐가 뭐랑 합쳐져가지고 어떤 종교가 생기고. 맞습니다. 역사를 좋아해야 되네요, 기본적으로. 역사 플러스 철학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독실한 친구들도 몇 명 있었고 성적 맞춰온 친구들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1학년 1학기 재밌게 친구들이랑 놀고 그랬죠. 그런데 서울대를 2번 가게 된 이유는 분명히 어떤 만족 안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인문대 만족을 못했다기보다는 제가 너무 부족했어요. 아, 이게 사실은 네. 졸업을 하면은 시원하게 말할 텐데 지금도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조심조심한 거야. 왜냐면 이제 자기 이제 다시 학교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다른 타학과 학생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 다이렉트하게 들어가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말을 못하지. 근데 이제 봐봐, 고등학교 지나니까 바로 말하잖아. 고등학교는 졸업해버리니까 자기 끊었다는 거지. 그 뭐야, 웨이포인트 딱 그 찍었다는 거야. 이미 시작해도 이제 대학교부터 시작하는 거지. 뭔 말하고 있었죠? 예, 그 두 번째 하게 된 그거요? 그러니까 글 쓰길 잘해야 돼요. 인문대는 글 쓰는 과제가 많고 시험도 글 써야 되고. 근데 저는 문과지만 글보다는 수학 계산을 좀 더 잘하고 좋아하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대 뭐 나도 책 좀 읽고 문학 좋아하고 그러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고 간 건데 아, 글 쓰는 거 다른 친구들이 쓰는 거 볼 일이 있어서 보면 너무 잘 써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와, 글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저는 글 써본 적도 없고 기껏해야 뭐 맨날 인터넷 채팅이나 쓰고 그런 애였는데 오늘도 초콜릿 50개 갖고 이렇게 썼는데 어떻게 하면 어그로를 끌 수 있을까 이런 문장만 쓸 줄 알았는데 와, 이 친구들은 한자어를 쓰고 기승전결이 나오고 이러는데 저는 그런 걸 대학 가서 처음 해보는데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머리 한켠에 경제학과가 있었죠. 아, 경제학과 가고 싶은데 그래서 학교에도 복수 전공이랑 전과 제도가 있어요. 복수 전공은 인문대 전공을 하면서 다른 과 전공을 같이 전공하는 거고 전과는 과를 옮기는 거고 근데 하려면 학점이 좋아야 돼요. 근데 못하니까 학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옮기고 싶은 이유가 적응을 잘 못해서 본인 딴에는 맞습니다. 좀 벽을 느꼈는데 벽을 느껴서 옮기려고 했는데 성적이 좋아야 돼. 그럼 벽을 안 느꼈겠지. 성적이 좋았으면 거기서 가불기가 걸렸어. 그렇죠. 그게 좀 아이러니한 거죠. 오히려 잘하는 애들이 딴 데로 가는. 잘하면 또 안 옮겨 사실은. 진짜 옮기려고 독하게 열심히 해가지고 한 거 아니면은 보통 하다 보면 또 만족하면 또 다닐 수도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도가도 못하게 되었고 그냥 인문대에서 내가 맞는 과 찾아서 진학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학과 그 만족도는 굉장히 떨어졌겠네요. 과 생활은 재밌었는데 수업 자체나 공부하는 데서 오는 거는 조금 인간들은 다 이게 잘 지냈는데 맞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이거 안 맞는 옷 입고 쭉 가는 거 맞을까? 초반에 이거 약간 삐끗했을 때 나중에 차이가 많이 나니까. 예.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였는데 제가 서울대를 갔으니까 주변에 후배들이 자소서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수시 자기소개서 쓰는 시즌인가 보다 알았죠. 근데 그때 생각이 든 게 나도 써볼까. 친구들하고 같이 잘 지내다가 갑자기 경제학과 한번 써보고 붙으면은 1년 늦은 거 별거 아니니까 경제학과로 가볼까? 생각을 해서 쓱 자소서를 근데 연대 고대 그때 경제학과를 썼으니까 자기소개서가 그대로 있어요. 새로 쓸 것도 없어요. 경제학과 자소서 쓱 가져오고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잘 지내시죠? 평소 연락도 안 하다가 추천서 써주세요 하고 장조림 인천의 자랑 장조림이면 써줄 수 있지. 장조림 딱 기다려봐 10분 뒤에 야 됐어 딱 확인해봐.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쓱 넣었는데 1차가 붙은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뒤가 면접이었어요. 그래서 그 면접 준비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고 면접을 보러 갔죠. 면접도 서울대에서 볼 거 아니에요. 그날 서울대 아침에 금요일이었는데 아침에 수업이 있었어요. 인문대에서 수업 듣고 사회과학대로 면접장으로 가는데 혹시 그거 하셨어요? 뭐요? 과자 믿고 갔어요? 과자 계열학교? 안 입었죠. 과자면 안 입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과자 입고 가. 그런 거 아니고 가다가 친구들을 좀 만난 거예요. 그 친구들은 1학년이었으니까 새로 고등학교 오는 친구들 응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면접 파이팅 잘 봐라. 근데 네가 왜 들어가? 너 왜 들어가? 이래가지고 나 면접 보러 왔어 이랬는데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대요. 근데 나중에 제가 붙었다고 하니까 진짜였구나. 근데 이게 사실 좀 알아봐야 되는 게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같은 계열이었기 때문에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면접 보러 간다. 그럼 다른 과로 가는 면접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배신자와 이제 거기 현장에서 딱 걸린 상황인 거지. 이게 다 누구 보고 배웠겠습니까? 뭘 누구 보고 배워? 그래서 어릴 때 뭘 보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스카우트 제가 와서 간 거고. 어릴 때 맨날 거짓말하고 배신하고 이런 거짓말. 내가 언제 거짓말을? 뭐 다음 파 지키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언제 지키겠다고 했어? 내가 언제 지키겠어요? 다음 판 지키겠다고 한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빈말로도 안 했어. 다음 판을 내가 왜 지켜? 다음 판 직원 시켜야지.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친구들을 배신을 하고 새로 경제학과 입학을 했죠. 가니까 선배들이 저랑 동갑이고 그 선배들은 저 인문대 친구들이랑 다 친구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딱 들어가면 쟤 걔다. 너 친구 누구 알지? 너 인문대에서 온 걔라며. 약간 이런 식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존댓말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 나이 똑같으면은 반말 하긴 하죠. 그럼 이렇게 대답해요? 어랑 애 사이. 처음에 안 친할 때는 이제 네, 뭐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하다가 나중에 친해지면 말 놓죠. 거기도 막 확실하게 막 그게 있는 건 아니네요. 네, 저희 학교는 선배 그런 게 많지는 않고 거의 다 나이로 합니다. 그럼 막 1학년인데 삼수하면은 2학년보다 나이 많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선배들이 좀 불편해하죠. 그게 언제 불편해지냐면요. 삼수인데 1학년하고 2학년 현역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서로 그냥 이렇게 형 이렇게 해서 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 삼수 한 1학년이 꼰대짓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자기보다 어리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래라 저래라 막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괜히 학번으로 끊는 게 또 아니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럼 학번으로 끊는 게 맞다는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요. 저도 그냥 뭐 그런 거 끊을 필요 없이 너무 자기적이잖아요. 학번으로 끊는 것도. 그죠. 편하게 하는데 삼수나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이 알아서 좀 약간 의식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꼰대질하면 어떻게 통제하면 그래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룰로 적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결국 많은 사람이 개입해서 왜 그렇게 했어? 막 교차 검증하고 뭐 이렇게 하는구나 하지 않아? 그럼 또 저쪽 이야기도 들어보고 복잡해지죠. 서울대도 그런가 봐요. 뭐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는 그런 나이 학번 이런 걸로 졸업했으면 말했을 텐데. 졸업을 안 하니까 내년에 다시 올까요? 0.5초 생각하더니 0.5초 생각하더니 그렇진 않아요. 너무 좋아요 서울대. 내년에 다시 오셔서 말씀하시면 또 다를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래서 아무튼 경제학과에 들어갔어요. 만족을 해요 지금? 전 너무 좋아요. 경제학도 잘 맞고 과 생활도 너무 좋고 졸업 앞두고 있는데 서울대에서 점수가 제일 높은 학과 중에 하나죠. 문과에서는 그런 편이에요.
슈카님의 직속 후배라고 하는데 슈카님이 경제학과 출신. 맞습니다. 슈카님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출신이셔서 슈카님이 서울대에서도 점수가 되게 높은. 그죠, 엄청. 아, 난 잘하신 몰랐어. 나 거죠. 서울대 안에서도 막 뭐가 있고 막 이런 것도 몰랐어요. 무지랭이니까. 지금도 어려운데 그때가 훨씬 어려웠죠. 수능 초반 이럴 때는 하나 틀리면 못 가고 그래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 지금보다 높은 거는 확실해요. 그럼 막 그 슈카님이 놀러 오셔가지고 네.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네. 아, 막 입학해가지고 막 놀고 막 그랬다고. 네. 기만한 거였네. 입학하고 놀았으니까 뭐. 그래서 막 뒤에 막 대책이 없었다고 막 그러셨거든요. 아, 그죠. 대책이 없으셨는데 그래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타이틀이 있으시니까 결국 취업도 잘 하시고 그러신 거 아닐까요? 근데 뭐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막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네. 뭐 와우 하시고 스타 하시고 막 하셨다고 막 식빵님이 막 알려주셔가지고. 아, 맞아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초대석도 그거 되게 오래됐는데. 옛날 아니에요? 완전 초반. 저 왕십리 때니까. 네, 여기도 아니고 생각해보니까 제 방송 다 보셨겠네요. 다음 파 때부터 갔어요. 다음 파, 네. 아프리카 TV, 트위치 네, 2주하고 왕십리, 왕십리. 어린이 대공원 있는데 거기 아. 광진구, 강동구 다 보셨네? 계속 봤죠. 저 공릉동 할 때도 보셨겠네요? 어디죠? 그때가 이제 아프리카 TV. 헤드폰 쓰시고 하실 때요. 예. 오피스텔 그 그때가 조그만 제일 많이 볼 때죠. 그때 이제 중딩. 한창 미쳐 있을 때. 그래서 저는 장조림님 되게 옛날에 봤겠다 싶었는데 계산해보니까 한 8년 됐더라고요. 8년 전. 엄청 됐어요. 그때 중3이었던 장조림이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맞습니다. 그때 중3이 16살, 지금이 25살. 그리고 그 아스스톤 대회할 때 네. 키가 이렇게 크지가 않았는데 잘한 거예요? 키가 원래 컸는데 그때는 좀 공부한다고 허리도 굽어 있고 어깨도 움츠려 있고 마르고 이래서 커 보이지 않았고 좀 큰 것도 있고요. 진짜 힘을 숨긴 찐따네? 힘을 숨긴 것도 맞고 찐따도 맞았어요. 힘순 진짜잖아요. 찐따가 아니고 진짜? 힘을 숨긴 진짜. 아,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그때보다는 더 큰 건 아니고. 고1 때 키 멈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뭐야 군대도 갔다 왔다면서요? 경제학과 갔다 왔죠. 간 다음에 이제 갔겠네요? 네, 그래서 경제학과 19학번으로 들어간 거고 보통 저희 과는 2학년 마치고 가요. 근데 그 내년이 돼서 20년이 됐을 때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원래 2학년이 제일 재밌거든요. 좀 선배뽕도 차고 새내기보다 좀 2학년이 재밌는 느낌인데 저는 1학년만 2번 하고 이제 2학년이겠다. 재밌게 놀아야지 했는데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노는 거를 못했죠. 그래서 한 학기를 비대면으로 지내면서 인터넷 방송으로 놀았겠다 그러면 또. 그쵸. 20살, 21살 때 침착맨이 방송을 많이 못 봤어요. 노느라. 그러다가 다시 그때 좀 한동안 안 들어오던 시기가 있었어요. 한동안 안 들어갔어요. 근데 어느샌가부터 다시 오더라고요. 네. 적응을 못했나? 난 속으로. 그런 건 아니었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학기를 집에서 수업 듣다 보니까 수업 듣다가 듣기 싫으면 인방 보고 이러니까 많이 왔었죠. 그렇게 한 학기를 지내고 이대로는 못 지내겠다 싶어서 군대를 가야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군대를 빨리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찾아봤어요. 침착맨님이 옛날에 동반 입대 하셨잖아요. 그거를 해볼까. 그거 아직도 그 시스템이 한 명이 내면은 다 받아주나요? 지금 안 그래요. 아, 두 명 다 동의를 해야 되고요. 지금 동반 입대 제도를 알아보니까 그때 좋았던 게 일반 현역병으로 입대를 하면 훈련소 선택을 못해요. 논산으로 배정받거나 아니면 랜덤으로 배정받거나 그러거든요. 네. 근데 동반 입대를 하면 훈련소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쟁률이 다 있더라고요. 훈련소마다.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 꼬셔가지고 같이 가자. 좋은 훈련소를 가면은 수도권 쪽으로 배정을 받는다더라. 서울대 친구요? 아니요, 고등학교 친구 범준이라고. 범준이한테 야 코로나 때문에 재미없지? 다른 대학교 다니는데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서울대가 제안한 거니까 따라와 그랬어요? 예. 아무튼 그래서 51사단이라고 경기도 서남부를 수호하는 수원에 있는 신교대에 들어가서 수원에 있는 신교대. 네 붙었죠. 근데 경쟁률이 한 2, 3대1 됐던 것 같은데 왜냐면 수도권에 다니면 좋으니까. 그죠. 그러면 자대도 수도권으로 배치받을 확률이 높으니까. 실제로 저 때 저희 기수는 강원도로 한 명도 안 갔어요. 거의 다 경기도 쪽에 있는. 강원도가 안 좋은 이유는 휴가할 때 뭐니까. 멀고 춥고 이러니까. 그래서 동반 입대를 하게 됐고 8월쯤에 입대를 했고요. 서울대생으로서 또 이렇게 각을 쟀네요. 전략을 짠 거죠. 그래서 저는 안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요? 안산에 부대가 있어요? 단원구 선부동에서. 선부동에 부대가 있나? 뭐가 있냐면요. 예비군 훈련장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데잖아요. 반월교장 아니야? 아니 이름이 바뀌어서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름이 지금 단원일걸요? 아무튼 제가 다닌 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교 출신입니다. 그래요? 예비군 조교. 조교면은 본인이 모범을 보여야 돼서 힘들 것 같은데 괜찮아요? 말씀을 드리자면 코로나 때 군대 갔다고 했잖아요. 예비군을 안 했습니다. 서울대 이거 다 계산한 거야. 코로나니까. 이건 계산 못했는데. 코로나니까 예비군 소집이 하면. 그러니까 현역들은 어쩔 수 없이 그 같이 숙식을 하니까 어쩔 수 없더라도 예비군은 소집하는 확률이 현저히 적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군 이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었죠. 가라는데 가서 갔는데 너는 예비군 조교다. 근데 예비군 안 할 거다. 그럼 뭐 했어요? 교장 정비, 청소, 예비군 연습. 언제 예비군이 다시 재개될지 모른다. 항상 너희들은 예비군을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된다. 근데 절대 안 되죠. 늘어져 있겠네요, 좀 아무래도. 또 예비군도 교장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뭐 야지, 시가지 이런 데는 야외예요.
그러니까 야외에서 잡초 뽑고 청소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요즘 예비군 중에 뭐가 생겼냐면 영상 모의 사격이라는 과목이 생겼어요. 실내에서 이제 스크린에다 대고 전자총을 쏘는 거예요. 아, 스크린에다가 스크린 사격장. 네, 스크린 사격장이에요. 거기 막 군인들 나와서 맞으면 죽고 그래요. 그거 하고 놀아요? 그죠? 항상 테스트해보고 총 문제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총 분해하고 조립하고 충전하고 스크린 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실내에서 원래는 이렇게 좀 예비군들하고 같이 북적북적하면서 해야 되는데. 예비군 훈련하면 엄청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 끝나고 그게 매일 반복되고. 아, 근데 그걸 안 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못 했고요. 저 들어갔을 때 선임들은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코로나 전이었으니까. 그러고 저 거의 마투임도 했어요. 제가 22년 2월 전역인데 22년 3월부터 예비군이 재개가 됐거든요. 그 코로나 팬데믹 딱 2년 딱 그 안으로 쏙 넣네요. 네. 군생활을. 또 예비군 조교는 전투 보직이 아닙니다. 실제 전쟁에 투입되는 보직이 아니라 교육 보직이기 때문에 전투 훈련을 안 받아요. 그럼 전쟁이 나면 계속 신병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예비군들이 입소하면 예비군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유격을 안 하고요. 혹한기를 안 합니다. 뭐 RTC 뭐 RCT? 한 번 했어요. 한 번. 한 번 했어요? 그게 저희 부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단측 할 때가 있었거든요. 저희랑 같은 건물을 쓰는. 거기서 RCT를 할 때 이제 한 번 하는 건데 걔네는 맨날 하는데 저희 한 번 따라 하라 그래서 한 번 했거든요. 한 번. 너네도 참해 그냥. 너네는 왜 맨날 쉬고 있어? 너네도 한번 하는 해. 김에 해. 근데 애들이 불만이 아. 이걸 왜 해야 되는 건데 이러면서 아, 이걸 왜 해야 되는 건데? 내가 군장을 왜 써야 되는 거임 이러면서. 아, 난 예비군 조교자였음. 그니까. 어. 그러고 걔네들 유격이나 혹한기 하면은 핸드폰 못 쓰잖아요. 근데 저희는 훈련 안 하니까 핸드폰 쓰게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단장님이 왜 복도 돌아다니면서 애들 보이게 핸드폰에 훈련 하는데 애들 보이지 않게 방 안에서만 하게. 핸드폰에. 근데 그거 갖고 불만이. 아, 왜 방 안에서 안에서만 해야 되는 건데 나 노래 들으면서 샤워하고 싶은데. 다른 애들은 아예 못하는데. 샤워도 못하는데. 그래서 그 두 부대 사이가 엄청 안 좋았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동반 입대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저희가 들어갈 때 예비군 훈련대로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원래 전투 부대였는데 저희가 들어간 지 한두 달 안에 예비군 훈련대로 바뀌는 거였어요. 해체를 하고 새로 개설이 되는. 예. 그 과정에서 PX병이 저희 소괄이었는데 다른 부대 소괄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중에 한 명이 PX병이 돼야 되는데 PX병으로 뽑히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임들이 PX병 한다고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일 잘하는 애들 PX병을 해서 다른 부대 저기 우리가 싫어하는데 넘기면 우리 손해다. 신병 좋은 애들 남겨둬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범준이가 제가 하겠습니다. 아, 갑자기? 네, 나도 있는데 동반 입대 해놓고 흩어졌어요, 그렇게? 원래 동반 입대 헤어지면은 무슨 동의서를 써야 된대요. 전 근데 이등병이라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범준이가 PX병 하겠습니다. 그래서 PX병 자기 편한 거 하려고 그쪽 부대 넘어가고. 근데 PX가 왜 한다고 그러지? 그거 되게 힘든데? 예비군 조교보다 좀 편해 보였나 봐요. 이렇게 예비군 1년 반 동안 안 할지 모르고. 아, 약간 예비군 아저씨들 상대해야 되니까 사람 상대하는 게 맞아요. 싫었나 보다. 예비군 조교가 엄청 편한 보직이 아닌데 제가 편하게 한 거죠. 그래서 범준이가 넘어가서 동반 입대 했지만 이등병 한두 달 차에 흩어지고. 아, 같이 하지 않았구나. 네, 그래서 PX병이니까 PX 갈 때만 인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딱 나오니까 코로나가 끝나 있어요. 네, 나오니까 이제 대면 시작해서 학교 다니면서 또 캠퍼스 라이프 즐기고. 지금 3학년이요? 이번 주 금요일에 개강인데 4학년 1학기. 아, 4학년? 제가 딱 3학기 쉬고 복학해가지고 1학기로 어학기로 됐습니다. 그럼 이제 졸업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준비가 돼 있어요? 네, 졸업을 아마 다음 학기 하고 졸업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좀 빨리 4학년 1학기만 하고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재경부 거기 가는 건가요? 그런 거는 시험을 붙어야 가는데 그런 거는 보통 한 2, 3년 준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쪽보다는 여러 가를 고민하고 있긴 해요. 서울대 선택지. 서울대는 선택지가 더 넓을 거 아니에요? 네, 선택지가 넓은데 뭐 몇 개 말씀드리자면 친구들 많이 가는 건 일단 행시는 전통적으로 5급 공무원 시험을 봐서 보통은 기재부나- 다 그걸 해요? 네, 보통은 아니. 요즘은 많이 인기가 없어요. 약간 그냥 무난한 선택지인가 봐요. 네. 5급이. 무난도 아니에요. 아, 약간 보험 느낌으로 그러니까 행시가 일단 붙으려면도 노력이 많이 드는데 붙고 나서도 그렇게 리워드가 세지 리워드가 않아. 없어요. 왜냐면 요즘 공무원들에 대한 리스펙도 많이 줄었고 돈적이거나 워라벨적으로도 많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또 세종시 가려고 그러면 서울 살고 싶은 친구들은 5급이 선택지 안에 있지만 그렇게 막 선호하는 선택지는 아니다. 그래서 5급을 도전하는 친구가 많이 없고요. 5급 막 붙어도 갑자기 막 안 가. 이런 사람도 있겠네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이미 2년 3년 해서 붙은 친구들은 거기에 대해 열정이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막 오라고 하는 데도 있을 거 아니야. 붙고 나서 거기서 일하시다가 다른 데로 이직하는 경우는 꽤 있다고 요즘 하더라고요. 했는데 막 만족도가 높지 않아서. 근데 서울에서 뭐 비슷한 회사에서 불러주면 가기도 하고. 그런 그 먼저 간 선배들의 리뷰가 그 선택을 안 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네요. 먼저 간 그렇죠. 선배가 가지 마. 딴 거 하는 게 짱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공무원 별로야. 막 예. 이렇게. 남들은 다 5급 막 너무 가고 싶어 하는데 서울대는 또 온도가 다르네. 그래서 요즘 좀 많이 하는 거는 CPA라고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따서 회계사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전문직이기도 하고요. 회계사가 좋은 건가? 회계사가 전문 자격증이라서 큰 기업에 들어가면 미래가 보장이 되고 금전적인 리워드도 크고 해서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또 회계사가
보니까 회사의 회계사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직원으로 들어가면 또 뭐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회계 법인을 들어가요. 큰 회계 법인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일을 하면서 경력을 쌓고 나중에 좀 편하게 일반 회사에 들어가거나 그러기도 하죠. 처음에는 회계 법인에 들어가서 네, 좀 대기업 같은 느낌. 그러면 이제 회계로 하면은 3대 법인, 4대 법인 막 이렇게 가겠네요. 네, 붙으면은 거의 뽑아줘요. 그 회계사 자격증을 따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의 그냥 다이렉트요? 네, 따면 웬만하면 4대 회계법인 안에. 근데 이렇게 막 공언했다가 회계법인 그 면접관이 장조림 아니야? 뭐 다 된다고? 프리패스라고 한 거예요? 프리패스라고 하지 않았고요. 응. 대부분의 경우에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런 진로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로스쿨 많이 갑니다. 법대가 없지? 네, 법대가 지금 많이 없어졌고요. 법대가 또 가도 어차피 결국 로스쿨을 가야 되고. 네, 그렇죠? 사시가 없어지고 로스쿨 제도로 바뀌면서 최근 문과생들은 로스쿨을 제일 많이 가는 편이에요. 법학 전문대학원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과정을 거치고 변호사 자격증을 따면 변호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로스쿨도 생각 있어요? 그죠. 저는 열려 있습니다. 근데 막 뭐 하고 싶은 게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지금 뭐 압도적으로 하고 싶은 게 있지는 않아요. 다 뭐 할 수 다 있으면 고민 다 중이고, 좋아. 예, 다 고민 중이고 어떤 게 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스트리머는 없어요. 스트리머는 지금 시기에 하기에는 약간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하긴 지금만 네.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네, 진로의 갈림길에서 좀 어릴 때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고 나중에 난 스트리머가 너무 하고 싶다 그러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은 정하는 거고 보통 다른 사람들은 언제쯤 그걸 확실히 정합니까? 졸업하고 나서 정하는 경우도 많나요? 보통 졸업 전에 하죠. 왜냐면 졸업하면 쉬잖아요. 취업될 때까지. 네. 그 시기가 불이익을 준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유가 있어서 쉰 거다? 네, 그러니까 취업한다고 봤을 때 졸업을 2년 전에 했네? 그럼 2년 동안 얘 뭐 했지? 이런 식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통 졸업을 미루고 취업을 확정 지은 상태에서 졸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도 학교 제대로 다니는 건 아마 다음 학기 마지막이지만 취업 결정날 때까지 졸업을 계속 미루고 그럴 것 같아요. 미루지 말고 그냥 졸업을 하시고요. 순리대로 하시고. 뭘 할까요? 다른 걸 준비를 하는 거죠. 2년 동안 뭐 5급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설명만 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설명이 안 되는 공백이 있으면 곤란한 거지.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막 행시를 준비한다, 시험을 준비한다 이런 공백이 그렇게 좋게 봐주지 않는 것 같아요. 일반 그래요? 기업에서. 아니 뭐 BJ 했다고. BJ 했다고요? 대기업 면접 보러 가서 2년 동안 뭐 했니? 그러죠. 네. 거기서 많은 걸 얻었고 돈이 어떻게 도는지도 알았고 어. BJ 썰 몇 개 해주고 거기서 썰 풀고 유튜버 썰 몇 개 해주고 좋아하시겠네요. 스트리머 썰 해주고 그럼 썰 더 있습니다. 면접관이 면접관이 막 뭐 돈 주고 쏘고. 그 BJ 이름이 뭔가요? 아프리카 앱 접속해가지고 방금 1000개 썼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뭐 리액션 있나요? 바로 면접장에서 리액션 해야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공백이 뭔가를 했다면 그게 공백이 아니니까. 근데 그걸 졸업을 안 하고도 할 수 있으니까. 졸업을 안 하고 하면 이력서에 경력이 되는 거고. 그러면 보통 만약에 뭐 5급을 준비하면은 5급 2년 걸린다고 치면 네. 휴학하고 그 안에서 하는 거. 그죠. 보통 휴학을 때리고. 확정되면 그때 졸업을 하는구나. 네. 그리고 아예 행시 같은 큰 시험은 저학년 때 준비를 많이 해요. 왜냐면 나이 들어서 좀 중요할 때 하면은 급박하기도 하고 떨어졌을 때 다른 대안이 많이 없을 수 있으니까 1, 2학년 때 아예 휴학을 해버리고 행시를 준비하는 경우도 꽤 있죠. 근데 이미 그 단계는 지났네. 네. 그러니까 별로 5급은 그렇게까지 큰 선택지는 아니겠다. 그죠. 나는 대학교 막 4학년 졸업할 때까지 아무 생각 없었는데 이걸 또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빌드업을 하고. 요즘 친구들은요 학점 엄청 챙겨요. 왜냐면 로스쿨이라는 선택지가 학점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하스스톤 대회 좀 나가지. 왜 그 아득바득 그 해가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서울대 이러는 거지. 뭐 공부벌레만 있어? 뭐 이런 생각 속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은 안 했고요. 정말 저렇게 공부하니까 좋은 대학 온 거구나. 정말 분석이 대단하고. 리스펙한다 리스펙. 대단해. 아주 칭찬해요. 100점 만점에 1000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게임과 공부 사이에서 나름 방황을 했잖아요. 그런 편이죠. 그래서 고등학생 시간을 무사히 잘 넘어간 입장으로서 학교 다닐 때 게임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게임을 많이 했다 보니까. 근데 그거 본인 기준일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그게 제 다른 사람 기준이라. 기준에서 그게 많이 한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사례를 잘 모르잖아. 반에서 전교 1등이니까 애들이 롤 하자고 할 때 안 껴줄 거 아니에요. 너는 전교 1등이잖아. 책이랑 놀아. 이럴 수 있지. 그러진 않았고요. 게임 다양하게 했어요. 롤은 안 했고요. 오버워치랑 배틀그라운드가 고등학교 때 나온 게임이라서 처음 나왔을 때 많이 하긴 했었는데 본인이 아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게임 끊으라 그런다고 끊을 거면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끊을 애들은 진작에 끊었다. 이걸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게임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게임을 하라고 대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평생 들은 말이 게임하지 말란 말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 부모님이 게임하지 마라. 선생님이 게임하지 마라. 그래 해버려라. 지금까지 게임하고 있잖아요. 제가 뭐 말한다고 이 사람 게임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근데 게임을 해방했을 때 어느 정도 할지는 아 지금은 힘을 숨기고 있다. 눈 뜰 때 계속 할 수도 있어요. 막 새벽 6시까지 하고 학교 가서 자고 돌아와서 또 하다가 밥 대충 먹고 좀 잤다가 또 쌩쌩하니까 밤에 또 6시 7시까지 풀로 달릴 수도 있고.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참아라? 저는 어떻게 했냐면 학교에 있을 때는 학교 수업 잘 듣고 학교 있을 땐 공부만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학교 외의 시간을 전부 게임에 투자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공부량을 지키면서 나머지 시간을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게임을 하는 게 좋다. 진짜 이거는 참고가 안 되겠다. 왜냐면 본인이 해야 된다는 그 기준이 너무 달라요. 본인이 좀 어느 정도 높으니까 이게 한 거 아니에요. 그쵸?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공부하는 습관이 아, 잡혀있다 보니까 채팅창 벌써 또 나왔어. 재수없다고. 즐겨야 돼요. 이제 그냥 즐기면서 사는 거밖에 답이 없는 거죠. 네. 안 들으려고 할 수는 없어요. 예. 이미 서울대를 갔기 때문에 뭘 해도 재수없어 보일 수 있어요. 또 서울대 온 게 얼마나 큰 장점입니까? 아,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단점들은 감수해야죠. 아무튼 서울대 갔는데 좀 실망한 점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족도 한 100%인 것 같아요. 100%요? 저는 원래 이런 질문도 좀 해보려고 했었어요. 서울대 가도 그래도 좀 생각보다 좋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다. 아 그런 건 있죠. 대학 축제나 대학 생활의 술자리나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이런 게 고등학생들의 우상이잖아요. 아 저런 축제에 참가하고 싶다, 대학생활 재밌겠다, 그런 로망이 다들 있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재밌는데 다른 학교에 비해 좀 덜하다. 재미 정도가 다른 대학교에 비해서 부족하다야 부족할 수 있다.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다. 호언장담할 수 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 내가 보증할 수 있다. 헛소문이 있다. 하지만 헛소문인지 아닌지는 모른다. 그거는 본인이 직접 체험해봐서 개개인별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 서울대 축제 재미없다는 얘기가 올라오는데 그거 되게 유명하거든요. 서울대 네. 축제 재미없다는 얘기는. 제가 서울대 축제 기획단에 들어갔었거든요. 왜냐하면 전 서울대 축제 좋아하거든요. 서울대 축제가 다른 대학 축제처럼 엄청 크고 연예인들 많이 오고 빵빵한 축제가 아니라 저희는 아기자기하게 우리들만의 축제. 그러면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그러니까 재미없다고 하니까 누가 오겠어요. 서울대생만 오자. 그래 우리 순혈끼리만 놀자. 분열이라뇨. 더러운 피들 와가지고 분열이 놀면 아니라 피 섞이면 막 아우 난 싫어. 난 서울대 우리끼리 놀았으면 좋겠어. 약간 이런 건가? 그런 게 아니라요. 다른 학교에서 안 오려고 그러죠. 다른 학교 입장에서 재미가 없으니까. 슬리대린이라고 지금. 설리대린. 다른 학교에서 다 안 오니까 네. 그냥 좀 약간 오붓하게 규모 면에서 그렇죠. 봤을 때 오붓하게 하는 게 좀 좋다. 아 근데 서울대 축제가 한번 노잼을 탈피하려고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연고전이 연대 vs 고대 해서 서로 응원전하고 싸우잖아요. 예. 대결 구도로. 우리도 한번 해보자. 수도전이란 걸 해본 적이 있어요. 오. 서울이 수도잖아요, 대한민국에. 예. 그리고 한양, 조선의 수도. 그러니까 서울대 vs 한양대 수도전을 하자. 벌써 노잼이라고? 억지대전. 그래서 억지대전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 경기도 하고 같이 축제도 하고 저는 참여는 안 했지만 아무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한 회하고 폐지됐거든요. 왜? 그게 왠지는 잘 모르겠는데 왠지는 모르겠대. 왠지 가르치고 모르겠- 잘하름. 아마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지도 않았을 거고 또 참가를 하긴 했는데 어떻게 참가했냐면 마지막 날에 뒤풀이가 있었어요. 수도전 뒤풀이. 예. 수도대 뒤풀이 어디서 했냐면 옥타곤에서 했어요. 클럽 옥타곤을 빌려서 예. 서울대생 한양대생을 들어갈 수 있게 무료 입장할 수 있게 해서 거기서 놀 수 있게 한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클럽을 한 번도 안 가봤을 때였거든요. 네. 남자 여자 섞어서 남자끼리 간 거 아니고 과 친구들끼리. 그래서 갔는데 나중에 들은 바로는 서울대생 한양대생만 들어갈 수 있게 한 게 아니라 외부인들도 그냥 입장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생 있고 한양대생 있고 그냥 클럽 온 사람들도 있어. 클러버들도. 근데 서울대생은 막 과잠 입고 오고. 그러니까 나중에 들은 바로는 클럽 커뮤니티가 있대요. 거기에 오늘 옥타곤 왜 이렇게 노잼이냐고. 서로에게 악영향. 클러버들은 클러버들끼리 계속 하고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 눈치 보고. 분위기가 좀 어색하게 형성이 된 거죠. 또 서울대생 중에 또 재밌게 노는 친구들도 있어. 원래 뭐 클럽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대생도. 그죠. 그런 친구들도 있고. 아 그렇구나. 네. 아무튼 뭐 얘기 잘 나눠봤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즐겁고요. 뭐 소감 어떻습니까?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이렇게 중딩 때 보던 침투부와는 다른 엄청나게 커진 방송이겠죠. 이런데 나올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이었고 재밌게 봐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하고 초대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뭐 처음에 오셨을 때 직원분들도 계시니까 좀 약간 당혹스럽지 않았나요? 당혹이라기보단 직원분들이 계실 건 알았는데 조금 부담스러웠죠. 내가 오늘 재밌게 해야 되나? 내가 방송을 재밌는 걸 해야 되나 했는데 중간부터는 긴장이 풀려가지고. 맞습니다. 여기는 그냥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드립을 연구한다거나 할 필요 없다는 점. 자, 저도 오늘 오랜만에 추억 여행도 하고 중삘이었던 고삘이었던 대삘이었던 군삘이었던 계속 무쌍하게 변화하는 장조림 씨 만나가지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되면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반이실 텐데 네. 뭐 휴학을 하시든 뭐 졸업을 하시든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가볼까요? 안녕.